한 장의 사진 그 속에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주의 한컷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주의 한컷 오늘의 첫 사진은요. 어제 낮에 광화문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매출 규모 상관없이 손실을 보상하라.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가? 어제 광화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집회가 있었습니다. 뭐 대규모 집회는 아니었는데 어떤 어려움들을 토로했나요? 예, 저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정부가 약속을 저버렸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한다고 하면서 다시 방역 단계를 올렸으니까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의 희생양이 됐다 우리가. 그리고 확진자 증가가 우리 탓이 아니다. 방역 패스 영업 제한 철폐하고 지원금을 확대해라. 자영업자가 죄인이냐. 그렇게 항변하셨다고 합니다. 네. 방역 패스 철폐하고 충분히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방역 패스 철폐는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측면이 있는데 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당장 이제 수중에 돈이 좀 마련돼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분들이 저렇게 항변을 하는 이유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건데 골목 상권 매출 순이익 감소 현황을 봐도 지금 옷가게, 화장품 가게, 식당, 카페, 노래방, 세탁소, 미용실 등등등 이런 식의 그 업소들이 매출이 전체 평균 마이너스 21% 수준이고요. 순이익이 마이너스 17% 수준이니까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대출도 지금 2019년 말 대비해서 일반 가게 대출이 13% 정도 늘어날 때 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1.3%가 늘어나서 굉장히 대출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저분들은 저분대로 힘든데 저렇게 대출이 늘어나게 되다 보면 이게 저축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져서 우리나라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 90년대 말에 IMF 사태 때는 그 기업 부채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예. 지금은 개인 부채가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종의 뇌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사회 차원에서 이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 그렇게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목소리가 이제 손실 보상하라, 먼저 선보상하라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거리 두기에 따라서 영업 시간도 제한됐고 엊그제는 이제 영업 시간 24시간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서면서 또 방역 당국이 설득을 하는 그런 가게들도 속출을 좀 했었는데 일단 어려움을 계속해서 토하고 있는데 좀 반발이 좀 심한 가게는요. 백신 미접종자에게 커피를 무료로 준다는 카페 이런 카페도 있습니다. 예, 예방 접종을 안 한 사람한테 커피를 무료로 주겠다고. 그래서 일부 누리꾼들이 돈줄을 내주자. 그러니까 거기 가서 물건을 팔아주자. 응원해주자. 예, 이런 식의 응원을 하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의 처지가 안타깝긴 하지만 동시에 전염병이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그리고 그러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 바로 예방접종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의 과학 전문가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를 일반인들이 자꾸 과학 전문가의 말을 못 믿겠다고 하면서 예방접종은 무의미하다, 아무 효과가 없다. 심지어 코로나19보다 예방접종, 예방약이 더 위험하다. 이런 식의 주장들이 인터넷에서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이거는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고 저도 예방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이건 과학의 영역이니까 과학자들의 말을 믿는 건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주요 국가 선진국들의 과학자들이 다 지금 그 예방약이 효과가 있다. 이거를 접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이걸 일반적인 몇몇 누리꾼들이 자꾸 아니라고 그 예방약은 거짓말이다, 사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고 그러한 주장을 부채질하는 듯이 이렇게 예방접종을 안 한 사람들한테 커피를 무료로 주겠다. 이런 행동은 절대로 조심해야 되고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방역이 무너지면 그 결과로 자영업자분들이 더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방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한편으로는 백신이 무효다, 백신이 효과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은 좀 이해를 안 되는 측면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수가 그렇게 생각할 텐데 자영업자들의 이 절규, 안타까움은 분명히 많은 분들이 공감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실 텐데 이 부분도 또 있습니다. 24시간 영업을 선언한 대형 카페들 몇 개 체인점처럼 운영되는 그 카페가 있다는데 이 업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대형 카페가
10억 적자가 났다고 하면서 지금 방역이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 월급이 급하다. 설사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당장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영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는데 구청장도 설득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9시에 문을 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으나 이런 식의 태도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자영업자분들의 영업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고 다만 이분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굉장한 피해를 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오히려 호황을 맞은 업종도 있고 지금 주가도 굉장히 올라가고 몇몇 유통업체는 매출도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경제 성장률로만 봤을 때 수치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는 좋은 거예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안 좋은 부분들이 지금 희생을 한 건 사실이니까 이런 부분들의 피해를 보전을 해줘야 될 텐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부분에서 그 돈이 안 되고 있는 부분으로 이전되게 하는 이 시스템이 거의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선진국은 이 소득 재분배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서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 그런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매우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법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정부한테도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국회한테도 빨리 지금 우리나라 구조를 이런 사회적 약자나 피해자들이 빨리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법질서를 바꿔달라 그런 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정당들도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즘에 각 당의 선대위에서 뭐 기금 얘기도 좀 나오는데 언론이 각 당의 갈등에는 좀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악재에는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